안녕하세요. 시험스쿨 스페인어 델레 아도스 강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보나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계속해서 델레 아도스의 독해 영역을 집중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우리 과제의 세 번째, 그렇죠? 따레아 트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에요.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수업 8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제별 공략에서 어느덧 따레아 트레스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따레아 트레스는 또 어떻게 잘 풀 수 있는지 우리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레아 트레스에 대한 우리 시험지 이미지 먼저 한번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 자, 일단은 따레아 트레스 하면서 우리 또 지령이 등장을 하겠죠. 그렇죠? 지령 등장하면서 이 밑에는 사실 텍스토 세로, 에젬플로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토 우노부터 시작해서 텍스토 세이스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험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독해 따레아 트레스의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따레아 트레스에서는요. 6개의 광고 혹은 안내글 읽고 이어지는 삼지선다 문제 푸는 그런 유형이에요. 네, 우리 삼지선다 문제 푸는 거는 좀 반가운 소식이죠. 연결짓기 뭐 이런 거보다, 그렇죠? 빈칸에 채워넣기 이런 거보다 삼지선다 문제 푸는 것이 비교적 그래도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글의 유형이 지금 광고 혹은 안내글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우리 앞선 과제 1번 따레아 우노의 경우와 사실 그 내용이 약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문제는 이제 연결짓지 않는, 그렇죠? 삼지선다 문제 푼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문항수는 총 6개 문항이에요. 문제를 6개를 푸실 건데 이 순서도 중요한데요. 텍스토가 하나 등장하고 문제, 텍스토 등장하고 문제 이런 식으로 6개의 텍스토마다 하나씩의 문제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자, 단어 수가 지금 한 50단어 내외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방식은 흡사하지만 글의 유형이 비슷하지만 따레아 우노랑, 그렇죠? 단어 수에서는 차이가 조금 더 진다. 따레아 우노보다 조금 더 긴 글의 내용을 보시게 되는 것이 우리 따레아 트레스예요. 자, 이 6개 텍스트 이제 순차적으로 등장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텍스트들 내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각기 다른 글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 읽고 문제 푼 다음에는 다시 그 정보를 지우시고 다음 텍스트는 새로운 마음으로 읽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독해 따레아 트레스의 기출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형식은 항상 삼지선다 객관식 문제예요. 네, 보기는 아베세로 이루어져 있는 삼지선다 문제를 푸는 것이 늘 똑같은 문제 형식이 됩니다. 자, 우리 글의 내용, 그렇죠? 지문 형식에 대해서도 토픽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과제 1, 따레아 우노보다는 조금 더 긴 내용의 텍스트의 글이라는 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는 그 내용은 따레아 우노랑 살짝 비슷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내문 이라든지 상업적인 광고 이런 글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안내문의 경우라면은 따레아 우노에서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조금 훈련이 되셨지만 특정 장소 내의 안내사항이라든지, 그렇죠?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라든지 변경, 주의, 그렇죠? 금지 등등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는 그런 문구들, 그렇죠? 그런 글의 내용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만일에 광고의 내용이라면요. 서비스에 대한, 그렇죠? 혹은 상품에 대한 간단한 광고글의 글을 내용을 읽으시게 될 거고요. 홍보 내용, 그렇죠? 이런 글들 이 따레아 트레스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따레아 트레스의 핵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텍스트에서 파악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 있는가? 자, 첫 번째 보시면 텍스트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각 텍스트마다 그 실질적인 내용이 등장을 하기에 앞서서 맨 위에 글의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있어도 없어도, 그렇죠? 뭐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그 전반적인 내용 읽고 문제를 푸시는 것이다. 자, 6개 텍스트가 서로 연관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내에서의 연관성을 찾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그 등장하는 내용 중에서도요. 가격, 예를 들면 상품의 가격 혹은 서비스의 가격, 그렇죠? 이런 것들, 날짜, 정해진 날짜, 그렇죠? 제한되는 날짜, 이런 것들, 시간 정보나 장소, 이러한 정보들, 상세 정보를 더 정확히 파악하시면서 우리 텍스트 읽으실 때 반드시 더 집중해서 보신 그런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따리아뜨레스를 풀기에 앞서서 지령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지령이 마찬가지 총 4개의 문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보시면요. 자, usted va a leer unos anuncios de un portal de una agencia de viaj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신은 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당신은 읽게 될 거예요. 무엇을? unos anuncios. 여러분, anuncios는 뭘까요? 네, de un portal de una agencia de viajes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의 경우에 보시면 그래서 읽을 글의 유형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unos anuncios. 사실 이 anuncio라는 명사의 의미는 알림, 통지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따리아뜨레스에서는 거의 항상 그런 알림의 내용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소식, 안내, 글들이기 때문에 이 글의 유형에서는 사실 특정 지어지진 않아요. 아논시오스인데 문제는 어디에서의 출처가 되는 지금 아논시오인지 그 정보가 담긴 경우에요. 데온 포르탈. 자, 우리가 포르탈이라고 하는 명사는 조금 이따 다시 등장을 하긴 할 건데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포털 사이트. 그렇죠? 영어로도 포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데 포르탈. 원래는 현관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그래서 포르탈 데 우나 아헨시아. 아헨시아도 뭔지 아시겠죠? 영어랑 비슷하죠. 네, 뭐예요? 에이전시라고 비슷하게 생겼나요? 그래서 아헨시아 데 비아헤스라고 해주는 것이 바로 여행사, 우리가 말하는 여행사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하나의 여행사의 포털, 그렇죠? 사이트에서 등장하는 어떠한 광고, 공지 등의 글들을 읽을 것이다. 자, 해서 우리 따리아뜨레스에서도 첫 번째 지령 내용에서 그 글들, 내가 읽게 될 글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령을 우리는 한번 파악을 해봐도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 두 번째 지령도 볼게요. A continuación, responda a las preguntas 13, 18. 자, 이어서 responda, 우리 responder 동사의 명령형이죠. 답하세요. 질문들에 답하세요. 문제는 13번부터 18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답하세요. 자, seleccione la opción correcta A, B o C. 자, 선택하세요. 우리 또 등장했죠? 동사 seleccionar의 명령형이죠. La opción correcta, 정답, 그쵸? A나 B나 C 중에 정답을 선택하세요. 자, 우리 마지막 지령은 항상 등장하죠. Marque las opciones elegidas en la hoja de respuestas. 선택한 그 보기를 마르카를 하세요. 체크하세요. 그렇죠? 표시하세요. 어디에? 정답지에, 답안지에 체크하세요. 라고 해서 우리 지령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따리아뜨레스에 대한 따리아뜨레스의 지령에 대한 팁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령 내에 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음. 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항상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지령 내에서 혹시 내가 읽을 글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재빨리 확인하고 중요 정보에 밑줄을 그어서 기억하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자, 예시글이 등장을 한다고 했어요. 지령 내에는 항상 ejemplo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 ejemplo라는 거는 항상 이미 답이 체크가 되어 있는 예시의 경우죠. 자, 그런데 거기에는 답 체크 이미 되어 있고 그 이어서 풀게 될 문제들과는 사실 무관한 각각의 텍스트가 내용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많이 없다면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더 1초라도 단축시키시는 게 중요하시죠. 그래서 예시, 지령과 예시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따리아뜨레스 문제를 푸는 순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늘 강조하죠. 텍스트를 먼저 읽는다. 그렇죠? 이번에는 한 50개 정도 단어 되는 텍스트라고 했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먼저 쭉 읽으시고 텍스트를 먼저 반드시 읽으시고 이어서 질문과 보기를 파악하십니다. 그렇죠? 늘 강조드리지만 질문을 먼저 읽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질문에 대한 내용을 보고 내가 텍스트를 읽으면 텍스트의 내용을 오히려 바꿔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텍스트 먼저 접하시고 1차 독해하시고 질문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셔서 2차 정독하시면서 지금 내가 읽은 그 질문과 연관된 정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글을 읽으면서 그렇죠? 빨리 표기해야 되는 거죠. 재빨리 내가 밑줄이나 동그라미라든지 그렇죠? 치면서 표시하실 만한 그런 구간들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자, 지령의 내용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령 내에서 글의 유형이나 어떤 글들인지에 대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담겨 있다면 혹시 있는가 하고 지령 내에서 재빨리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텍스트를 읽으실 때에는 각 텍스트에 가장 부각되는 정보 그렇죠? 내가 뭐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아무래도 가장 큰 글씨로 등장을 하는 그런 문구도 있겠고요. 조금 더 강조되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들 어떤 것인지 밑줄을 그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광고라든지 그렇죠. 특정 상품에 대한 경우라면 어떤 상품이 지금 주제가 되고 있는지 핵심을 내가 이해해야 그것을 꾸며주는 뭔가 다른 부가적인 정보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주제가 되는 상품 혹은 주제가 되는 지금 알리는 내용 그렇죠. 어떤 내용이 지금 이 글의 주제인지 재빨리 파악하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텍스트를 먼저 읽으시는 것이 그래도 더 확실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을 먼저 읽으시면 그 안에 포함된 오답이라든지 함정 등에 우리가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의 내용을 내가 잘못 바라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를 먼저 읽으신다. 자, 텍스트의 내용들끼리 모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의 연관을 짓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특정 분야 내용 혹은 지명, 고유명사 등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광고 같은 그런 글들일 때는요. 사실 상호명이라든지 그쵸? 특정 분야에서의 어떠한 말 그대로 정말 전문 용어도 등장할 수도 있고요. 줄임말 같은 것도 많이 등장한다고 했었죠. 우리 딸이야 운호에서도 혹은 고유명사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주의하신다. 사실 우리말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이런 고유명사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대문자로 특히나 시작되는 그런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굳이 우리말로 애써서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회사명 혹은 어떤 제품명이 등장을 했구나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우리 따레아 트레스의 예를 한번 예시를 풀어볼 거예요. 에헴플로. 그렇죠? 자, 우리 지령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읽을 이 지령을 아까 앞서서 한번 활용을 했던 건데요. 자, 우리 인스트럭션레스에서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등장했던 Usted va a leer unos anuncios라고 했을 때 그 anuncio라는 명사는 알림, 통지, 광고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 광고를 읽을 건데 de un portal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portal이 원래는 현관이라는 명사예요. 우리가 문, 그냥 우리가 이렇게 출입하는 문은 puerta라고 부르잖아요. puerta. 근데 좀 더 이 아예 초입에 있는 그 현관, 문의 경우에는 portal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포털 사이트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portal이라고 스페인어로는 씁니다. De una agencia de viajes는 뭐라고 했죠? 여행사,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여행사의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그런 아눈시오스를 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령에 정보가 포함이 된 경우였죠. 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형식적인 내용의 지령 내용입니다. 그렇죠? 체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거의 첫 번째 지령만 좀 한번 파악하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래서 에헴플로로 지금 이 예시 글을 한번 읽어보고 답을 한번 맞춰볼 건데요. 보시다시피 그렇죠. 우리 예전에 했었던 따레아 운호의 글과는 사뭇 다르게 훨씬 더 글자 수가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우리 읽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줄에는요, 그렇죠. 오페르타 에스페시알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문자로 지금 들어가 있네요. 에집토, tierra de faraones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대문자로 우리 또 따옴표 표시돼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 제목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제목 혹은 상호 이런 것도 지금 지명 이런 것도 포함된 것 같은데 그 밑에 이제 감탄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감탄문으로 El país de los faraones te espera con sus tesoros. 이런 건 어떤 특징이 있죠, 지금? 감탄문을 뭔가 알림 같은 거에서 감탄문을 사용한다는 거는 거의 둘 중에 하나죠.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 그렇죠.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 이런 거 할 때도 감탄문을 자주 사용하고 혹은 엄청난 이제 집중을 좀 끌기 위해서 광고 같은 거에서 주로 감탄문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렇게 두 줄 먼저 볼게요. 오페르타 에스페시알 했는데요. 우리 오페르타 명사는 할인이라고 아시고 계시죠? 할인, 그렇죠? 그래서 에스페시알이기 때문에 오페르타 에스페시알 어떻게 해석할까요? 특가? 그렇죠. 특별 세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상업적인 광고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는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자, 오페르타 에스페시알. 뭐에 대한 상품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그렇죠? 광고인지. 자, 그런데 일단은 에집토라고 했어요. 그렇죠? 에집토. 이집트죠. 에집토. tierra de faraones라고 했는데요. tierra 명사는 뭐냐면 우리 땅.
지면, 그렇죠? 혹은 지구의 의미도 가능하죠. 자, 우리가 tierra, 근데 tierra 대 무엇 했기 때문에 파라오네스의 그 땅은 사실 직역이고 요거를 조금 의역해서 해석하면은 파라오네스의 그 장소, 그렇죠? 자, 우리 파라오네스가 뭔지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파라오라고 하는 거 있죠. 이집트 고대 왕, 그렇죠? 파라오를 스페인어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파라온. 단수로는 파라온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집트 파라오의 파라오의 그 땅인 그 이집트라고 광고를 먼저 낸 거예요. 자, 이집트에서 뭐 한다는 걸까요? 자, 밑에 줄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리 감탄문 문장이었잖아요. 광고에서 특히나 강조하는 거예요. El país de los faraones 한번 끊을게요. 자, los faraones, 그렇죠? 파라오의 그 país, 나라죠. 어디? 에집도, 그렇죠? 그 나라가, 그 국가가 te espera라고 했어요. te espera 뭐예요? 동사는 espera를 기다리다 동사죠. 너를 기다린다, 그렇죠? 자, con sus tesoros 무엇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sus 그것의 무엇들? tesoros를 가지고, 그렇죠? 자, 그 국가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tesoro는 뭘까요? 우리 tesoro 남성 명사로 보물이라는 명사예요. 보물. 우리 보물이라고 하는 명사를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연관적? tesoro 한 다음에 형용사로 nacional 이렇게 수식하면 뭐게요? tesoro nacional 이러면은 우리가 국보라고 하는 거 있죠. 국보. 국보 이런 걸 표현할 때 tesoro nacional이라고 해요. 우리 tesoro nacional número 1 de Corea 뭐가 있죠? 안타깝게도 불에 탔었던, 그렇죠? 남대문. 그게 tesoro nacional이에요. 자, 보물 명사 이해되셨죠? 보물.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근데 지금 뭐 국보는 아니지만은 그 에집도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만의 테소로스, 그렇죠? 보물을 숨기고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광고 카피죠, 정말. 의역하면 뭐예요? 여기 가면 테소로스가 아주 많다, 그렇죠? 볼만한 그런 그런 볼거리가 굉장히 많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상투적인, 그렇죠? 광고 문구였고요. 근데 어떤 대상인지는 그래도 이미 여기에서 메시지 캐치 가능하셨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두 가지 사항이 나오고 또 나열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 우리 볼게요. Por solo 200 euros al mes en 10 meses라고 해요. 자, 우리 여기에는 우리 중요 정보라고 아까 앞서서 얘기했었던 금액 정보가 있고요. 또 기간, 그렇죠? 정보 다 담겨져 있죠. 그러면 집중해서 조금 더 해석하셔야 돼요. 정확히 어떤 금액인지, 얼마인지, 그렇죠? 자, por solo. 우리가 전치사 por를 쓰는 거는 앞에서 등장한 무언가를 이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por. 그렇죠? 근데 solo까지 붙였기 때문에 단 이 금액으로. 단 이 금액. 그렇죠? 단 200유로로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단 200유로로. 그렇죠? 저렴하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러면서 200 에우로스입니다. 그렇죠? 200유로인데요. 문제는 한 번에 그냥 200유로를 내는 개념이 아니라 al mes en 10 meses예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al mes 빈도 표현이죠. 전치사 al을 쓰고 시간 단위를 쓰시게 되면 반복적 주기적이 돼요. al mes. 그렇죠? 매월이 됩니다. 달마다. 근데 그 달마다 200유로씩을 내는데 en 10 meses 했으니까, 그렇죠? 전치사 n으로 연결시켜서 10 meses 했으니까 10달에 나누어서 10달 동안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0달로 10개월로 나누어서 분할부로 내는 거죠. 한 달에 200유로씩만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누어서 지불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servicios incluidos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servicio 명사는 뭔지 아시겠죠? incluido도 이미 나왔었죠. 예시를 포함한다 이거 할 때 나왔었죠. 네, incluir. 동사 incluir고요. 과거분사 incluidos. 그래서 포함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어요. 여행 상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 광고를 보고 진짜로 이 여행을 갈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약간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이 상품을 이 여행 상품을 이용한다면 어떤 것들이 지금 포함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금액에서도 포함 사항이 지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시선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포함 내용 볼게요. traslados en destino라고 했어요. 자, traslado 명사, 여행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에서는 traslado 굉장히 중요하죠. 동사는 우리 등장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trasladar 동사예요.
trasladar. 뭐 하다? 이동하다, 이전하다예요. 그래서 명사는 el traslado라고 해두면 이동, 이전. 이거 등장했었죠, 예전에. 자, 그래서 traslado, 이동이에요. 근데 en destino. 자, destino 명사는 뭐다? 우리 목적지, 운명이라고도 쓰죠. 근데 목적지의 정보가 지금 의미가 여기서 걸리죠. 지금 목적지 어디죠? 에힙도죠, 그렇죠? 그 여행지 내에서, 여행지, 목적지 여행지. 그곳 내에서의 이동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다들 여행 해보셨으니까 나의 경험을 비추어서 생각하면은 더 이해가 잘 돼요. 네, 이해되시죠? 내가 여행자로서 거기 가서 그 안에서 그 여행지에서 내가 알아서 여행을 이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나한테 막 셔틀버스 뭐 이런 거를 구간 이동을 시켜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traslados en destino. 연상되셨습니까? 자, 비사도스 포함된다, 그렇죠? 비사도스도 여기서 해결해 준다는 거죠. 자, 우리 비사도 명사, 중요한 명사입니다. 암기하시면 좋겠죠? 비자예요, 사증, 비자. 문제는 이게 여성 명사로는 라비사, 비싸라고 해요, 비싸. 그렇죠? 그리고 비사도, 똑같은 의미예요. 두 가지 다 많이 씁니다. 자, 비사도스도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이곳에서 해결해 줍니다. 자, visitas y excursiones con guías español e inglés라고 했어요. 이것도 좀 중요한 정보 같은데요. 자, visitas는 뭐죠, 우리? 방문이라고 하는 명사죠. 말 그대로 무언가를 방문, 장소, 특정 장소를 가는 것. 혹은 우리가 관람이라고 할 때도 visita를 쓰죠. 자, visita, 이 excursiones는 명사가 excursion 하는 명사, 그렇죠? 여행, 투어. 이 자체도 하나의 여행, 비아해인데 그 내에서도 많이 이곳저곳을 투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excursiones 명사를 쓴 거예요. 이곳에 가서 그 내에서도 여러 공간들을 다니는, 여러 지역들을, 장소들을 다니는 비시타스랑 엑스크루시오네스를 가긴 가는데 그냥 여행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con guías. 그럼 이때 기아, 그렇죠? 이쪽에서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자, 기아 명사 보세요. 우리가 la guia라고 쓰면요. 안내라고 하는 의미에 그치는데 el guía, 그렇죠? la guía 써주면은 안내인이 돼요. 사람의 경우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에요? 가이드. 가이드 해주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con guías. 에스파뇰 에 잉글레스 이거 뭐예요? 스페인어. 우리 에는 그리고의 이죠. 뒤에 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에로 바뀌죠. 재빨리, 그렇죠? 에스파뇰 이 잉글레스 안 됩니다. 에스파뇰 에 잉글레스, 그렇죠? 아시죠? 자, 그래서 스페인어와 영어가 가능한 가이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비시타스랑 엑스크루시오네스를 다녀준다는 거예요. 이 여행사에서 제공해주는 기아스가, 그렇죠? 자, 우리 어느덧 네 번째 사항도 보겠습니다. 호텔 en el Cairo categoría especia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호텔 포함된 가격이라는 거죠. 호텔 포함됐는데 엘 카이로, 그렇죠? 우리 카이로 도시 이름이죠. 근데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지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일단 대문자로 또 등장했으니까, 그렇죠? 엘 카이로의 호텔, 엘 카이로에 있는 호텔 포함이 되는 거구나. 자, 그런데 카테고리아가 에스페시알이래요. 우리 카테고리아 명사는 또 영어랑 비슷해서 뭔지 감이 오시죠? 근데 에스페시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급? 특급, 그렇죠? 특급 호텔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품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에요. Si lo desea, puede contratar con nosotros un seguro de viaje라고 했어요. 제가 답을 일부러 맞출 걸 의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히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C예요. 우리가 no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no가 등장하면은 안 되는 것. 근데 이때 C는 되는 것을 말하는 그 긍정부사의 C가 아닙니다. 긍정부사의 C는 강세의 표기가 항상 돼요. 강세 표기가 안 되는 C는 뭐죠? 가정의 C죠. 네, 조건의 C죠. 해서 lo desea 한다면 자, 왜 지금 이 C가 중요하냐면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원하면, 안 원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택적인 것인지 의무적인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늘 습관적으로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서 실로 데세아, 그것을 데세아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기 우스테 주어겠죠? 당신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puede, 가능합니다. contratar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사 contratar, 계약하다 동사예요. contratar. 자, 무엇을 계약할 수 있어요? 근데 con nosotros,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저희를 통해서 contratar 할 수 있어요. 무엇을? un seguro를.
사실 목적어, 콘트라타르의 목적어 뒤에 있는 세구로예요. 자, 우리 세구로 명사는요. 사실 형용사로도 많이 써요. 안전한, 확실한이라고 할 때 세구로 쓰죠. 명사로 썼을 때 보험의 의미 가능합니다. 안전 혹은 보험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맥락 안에서는 세구로 데 비아헤니까 아, 명사로 여행자 보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행자 보험을 우리를 통해서 콘트라타르, 그렇죠.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이다? 아니라는 거죠. 원하신다면 가능하다라는 마지막 항목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에헴플로 텍스트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우리 여기에 딸린 문제 0번. 답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지만 그렇죠. 0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프레군타에서는 La oferta incluye라고 했습니다. A. Guía durante las excursiones. B. Hotel y comida. C. Seguro de viaje. 라고 했죠. 자, 우리 중요 동사 등장하는데 동사 전에 먼저 주어 La oferta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오페르타가 앞에서 언급됐을 때는 오페르타 에스페시알이라고 해서 특별 할인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의 오페르타는 할인 자체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제공되는 혹은 제한되는 이 상품 자체, 서비스 자체를 오페르타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정관사 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서 언급된 그 오페르타는 incluir를 한다. 라고 정확히 해석해 주시고요. 자, incluye의 동사 우리 incluir, 그렇죠? 포함하다 동사였죠? 자, 그 오페르타가 이 여행 상품 혹은 이 여행 구성이 혹은 이 할인 금액이 포함한다, 보기 아베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거법을 쓰신다면은 뭘 제거하셔야 돼요? 언급 안 된 내용, 그렇죠? 포함 안 되는 거니까. 혹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한 것, 그렇죠? 자, 우리 그래서 포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A부터 보시면 기아 두란테 라스 엑스크루시오네스, 그렇죠? 기아 아까 등장했었죠. 가이드. 두란테 전치사 뭐였죠? 동안에죠. 엑스크루시오네스 우리 어떻게 해석했어요? 투어, 그렇죠? 그 지역 내에서의 투어. 자, 투어 다니는 동안에의 기아가 포함이 되는지. 오텔, 호텔이죠. 이 꼬미다, 그렇죠? 이거 뭐예요? 밥이죠, 밥, 그렇죠? 그래서 숙식이라고 해석할까요?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세는요, 세구로 데 비아헤라고 했어요. 뭐였죠, 우리 아까? 여행자 보험 이렇게 해석했었죠. 자, 우리 보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정답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리 포함된 서비스부터가 정답이 시작되겠죠. 네, 포함된 서비스 내에서 지금 우리 포함이 된 사항을 찾으셔야 하는데 우리 등장했었던 것 중에서 지금 엑스크루시오네스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꼰 기아, 그렇죠? 기아랑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지금 이 구간이 정답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요거를 반대로 포함이 안 된 거를 그렇죠? 찾아볼까요? 자, 우리 왜 오텔은 등장했는데 그렇죠? 무엇은 없었다? 꼬미다는 없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 세구로 데 비아헤. 세구로 데 비아헤는 어떤 조건이 있었죠?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는 포함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에 아주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꼬미다는 여기 없다는 건 확실히 보이는데 그렇죠? 자, 해서 우리 에헴플로 0번의 경우에서 정답이 기아 누란텔라스 엑스크루시오네스 보기 A가 정답이 지금 되고 있고요. 나머지 배와 세는 정답이 될 수 없는 함정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 자, 우리 따레아트레스의 에헴플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따레아트레스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었던 따레아 우노와 그 구성이 비슷하나, 그렇죠? 글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매우 비슷하나 문제를 푸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풀기에 그래도 좀 간편한 객관식 삼지선다 문제였다라는 것, 우리 델레 아도스의 독해 따레아 트레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전략을 다시 한 번만 요약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6개 광고나 안내글을 읽고 이어지는 삼지선다 문제 6개 풀기가 우리 독해 따레아 트레스의 구성이에요. 자, 텍스트당 단어 수가 50단어 내외, 그렇죠? 우리 따레아 우노보다는 조금 더 긴 글을 읽으실 것이다. 그 텍스트끼리의 연관은 서로 없다. 우리 조금 전에 본 그 에힙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잊고 그 다음 텍스트는 아예 또 다른 내용의 텍스트가 등장을 할 것이에요. 자, 예시 읽지 말기, 그렇죠? 읽지 말기. 읽으면 안 됨. 자, 여러분들 예시를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바로 텍스트 우노로 시작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특정 분야의 광고 내용이라든지 지명이나 상호명 등이 등장을 하는데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애써 우리말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느끼셔야 돼요. 그렇죠? 아, 이 지역, 그렇죠? 혹은 이 인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자, 우리 딸의 아드레스의 전략을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어지는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 딸의 아드레스를 더 잘 풀 수 있는 그런 전략 설명드렸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